김태식 씨 관련해서 사기 혐의로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투자 사기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신고를 접수했어요. 경찰의 차가운 목소리에 병원 로비가 순식간에 술렁거렸고 간호사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어. 돈 때문에 나타난 거였어. 정미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요양병원, 푸른 소요양병원은 오늘도 고요한 정적에 잠겨 있습니다. 복도를 따라 늘어선 병실들 사이로 간간히 들려오는 것은 텔레비전 소리와 간병인들의 발걸음뿐이요. 이곳 3층 끝자리 병실에는 올해 73세 박영숙 할머니가 계십니다. 영숙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창가 의자에 앉아 바깥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시네요.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때로는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입술을 작게 움직이며 무언가 중얼거리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모두 공허한 메아리처럼 허공으로 흩어져 버리죠. 사연 시작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무료지만 큰 힘이 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작은 정원과 그 너머로 펼쳐진 아파트 단지,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자락까지. 하지만 영숙 할머니의 눈에는 그 풍경이 매일 새롭게 보이는 것 같네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신기한 표정을 지으시다가도 갑자기 슬픈 듯한 얼굴로 변하기도 하십니다. 할머니, 점심 드실 시간이에요. 젊은 간호사 수진이 들어와 다정하게 말을 걸지만 영숙 할머니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수진은 익숙한 듯 할머니 옆에 앉아 밥그릇을 들고 한 숟가락씩 떠넣어 드리죠. 영숙 할머니는 기계적으로 입을 벌리고 씹고 삼키기를 반복하십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참 좋죠? 가을이 깊어가네요. 수진이 대화를 시도해보지만 할머니는 반응이 없으십니다. 다만 가끔 숟가락을 거부하시거나 갑자기 손을 들어 허공을 만지시는 행동을 보이실 뿐이요. 수진은 이런 할머니의 모습에 익숙해져 있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픕니다. 병실 한쪽 벽에는 낡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액자 유리는 먼지로 흐릿해졌지만 사진 속 인물들의 모습은 여전히 또렷하게 보이네요. 중년의 딸 내외와 두 아들이 함께 찍은 사진인데 유독 한 자리만 이상하게 지워져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그 부분만 찢어내거나 칼로 도려낸 것처럼 말이죠. 수진아, 할머니 상태는 어때? 오후가 되자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며 들어옵니다. 선배 간호사인 은희가 차트를 보며 물어보네요. 요즘 더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자꾸 뭔가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뭘 찾으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어디 갔지 하시면서요. 그리고 저 사진을 자꾸 보시는데 특히 지워진 부분을 만지시더라고요. 은희가 가족 사진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저 지워진 사람이 누구지? 혹시 돌아가신 분인가? 아니에요. 막내 아들이라고 들었어요. 오래전에 집을 나가서 연락이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진에서 지운 거구나. 그런데 할머니는 기억을 못 하시는데도 왜 자꾸 찾으시는 걸까? 두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치매 환자들의 행동은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어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면회를 온 큰딸 정미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40대 후반의 정미는 피곤한 얼굴로 어머니 앞에 앉아 손을 잡아드리죠. 하지만 영숙 할머니는 딸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 멀뚱멀뚱 바라만 보십니다. 누구세요? 영숙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정미의 얼굴에 순간 슬픔이 스쳐 지나갑니다. 자신을 낳고 키워준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현실은 아무리 경험해도 익숙해지지 않네요. 어머니, 저 정미예요. 딸이에요. 딸. 영숙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정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딸이 있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정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며 눈물을 참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수진이 조용히 다가와 상황을 설명해 드리죠. 어머니, 요즘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이름도 잘 못 부르시고 가끔 밤에 혼자 중얼거리시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상한 게 자꾸 뭔가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뭘 찾으시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디 갔을까, 언제 올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 사진을 보시면서 지워진 부분을 계속 만지세요. 정미가 벽에 가족 사진을 올려다 봅니다. 그 지워진 자리, 바로 막내 동생이 있던 곳이죠. 20년도 넘게 연락이 끊긴 채 행방조차 모르는 그 사람 말이에요. 막내 아드님은 아직도 소식이 없으시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네, 없어요. 그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때 일로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질 뻔했거든요. 정미의 목소리에는 오랜 상처가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숙 할머니는 여전히 그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고 계시죠. 태식이 어디 갔을까? 밥은 먹고 다니나? 추우면 어떡하지? 정미가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방금 어머니 입에서 나온 그 이름, 태식. 바로 막내 동생의 이름이었거든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영숙 할머니는 이미 다른 곳을 바라보며 다시 멍한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마치 방금 전의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해가 기울어가는 오후, 영숙 할머니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병실은 고요하고 창밖으로는 가을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어 놓고 있네요. 할머니는 여전히 그 사진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마치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은 기대감으로 말이죠. 이틀 후 푸른 소료양병원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며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거든요. 영숙 할머니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창가에 앉아 비오는 풍경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아침 약 드실 시간이에요. 수진이 약을 들고 들어오는데 영숙 할머니가 갑자기 창 쪽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누가 와요?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수진이 창밖을 내다보니 정말로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병원 입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걸어오는 그 모습이 어딘지 쓸쓸해 보였죠. 할머니, 그냥 면회객이실 거예요. 약부터 드세요. 하지만 영숙 할머니는 계속 그 남자를 바라보며 무언가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수진이 자세히 들어보니 돌아왔나? 정말 돌아왔나? 하는 소리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병원 1층 접수처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 검은 정장의 남자가 접수 직원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박영숙 할머니 보호자 등록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죄송하지만 이미 등록된 보호자가 계시는데 추가 등록을 하시려면 기존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이에요. 접수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차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차트에는 분명히 자녀가 딸 하나와 아들 둘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지금까지 막내 아들의 면회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태식입니다. 아니, 박태식이었는데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성을 바꿨습니다. 남자는 주민등록증과 함께 여러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계명신고서와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준비해 온 것을 보니 미리 준비를 단단히 해온 모양이었죠. 잠깐만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접수 직원이 간호사실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곧이어 수진과 은희가 내려와 그 남자를 자세히 살펴봤죠. 정말 박영숙 할머니 아드님이세요? 네, 막내 아들입니다. 오래전에 집을 나간 후로 연락을 못 드렸는데 이제라도 어머니를 돌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태식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떨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준비했던 말을 겨우 꺼내는 것 같았죠.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오신 건가요? 할머니께서 여기 계신 지 벌써 3년이 넘었는데요. 은희의 날카로운 질문에 태식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젊을 때 잘못을 저질러서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연락할 면목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소식을 어떻게 아셨는데요? 지인을 통해서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시다는 것도요. 간호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지만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거든요. 일단 병실로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치매가 심하셔서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럴 거라고 각오하고 왔으니까요. 3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태식은 계속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어머니, 그것도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어머니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간호사들도 느낄 수 있었죠. 병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태식은 한참 동안 문고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면회객이 오셨어요. 영숙 할머니는 창가에서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태식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놀람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구세요? 영숙 할머니가 물어보셨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할머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저 태식이에요. 막내 아들 태식이요. 영숙 할머니는 한참 동안 태식의 얼굴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간호사들은 숨을 죽이며 그 순간을 지켜봤죠. 태식이?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태식이가 누구지? 잘 모르겠네. 태식의 얼굴에 실망이 스쳐 지났지만 곧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저도 많이 늙었으니까 못 알아보실 만해요. 그냥 자주 뵈러 올게요. 자주 온다고요? 영숙 할머니가 갑자기 경계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왜 자꾸 와요? 낯선 사람이.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시든 아니든. 전 그냥 죗값을 좀 치르러 온 겁니다. 태식의 말에 간호사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죗값이라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하시죠. 할머니께서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은희의 제안에 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병실을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죠. 어머니, 내일 또 올게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식이 나간 후 영숙 할머니는 한참 동안 문 쪽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죠. 태식이
태식이라고 했나?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태식이 처음 병원에 나타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매일 오후 2시쯤 병원을 찾아왔죠. 처음에는 간호사들도 의아해했지만 이제는 그의 방문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오셨네요. 수진이 복도에서 태식을 만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태식은 늘 그렇듯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네, 어머니 상태는 어떠신가요? 어젯밤에 좀 힘들어 하셨어요. 자꾸 뭔가를 찾으시면서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태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점점 깊어져 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병실에 들어서자 영숙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점이 있었죠. 태식을 보는 할머니의 눈빛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왔네요. 영숙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도 왔던 사람 맞죠? 네, 맞습니다. 어머니, 왜 매일 와요? 저 당신 모르는데. 영숙 할머니의 말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배어 있었지만 처음처럼 완전히 거부하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태식은 조심스럽게 할머니 옆 의자에 앉았죠. 그냥 뵙고 싶어서요. 어머니께서 싫어하시면 안 올게요. 싫어한다고는 안 했어요.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 왜 낯선 사람이 매일 오는지. 태식은 가방에서 작은 보온병을 꺼내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을 보니 따뜻한 음식이 들어있는 모양이었죠. 팥죽 끓여왔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팥죽? 영숙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팥죽을 어떻게 알고. 그냥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하지만 영숙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태식을 바라보셨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당신 목소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낯익어요. 태식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계신 걸까요? 하지만 곧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그럴 리가요. 처음 뵙는 사이인데. 영숙 할머니는 한참 동안 태식의 얼굴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태식의 손을 잡으셨죠. 이 손, 따뜻하네요. 태식이 손 같아요. 태식이요? 네, 우리 막내 태식이요. 그의 손이 이렇게 따뜻했는데. 그런데 그 애는 어디 갔을까요? 왜 안 와요? 태식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어딘가에서는 자신을 그리워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병원에는 또 다른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정미였죠. 그런데 오늘의 정미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수진 간호사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한테 매일 오는 남자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우리 막내 동생이 맞나요?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정미의 목소리에 불신이 가득했거든요. 서류상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는데 혹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있어요. 너무 많아요. 우선 그 사람이 진짜 태식이라면 왜 성을 바꿨는지부터 이상하고 지금까지 20년 넘게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효자 행세를 하는 것도 이상해요. 정미의 말에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긴 했죠. 그리고 어머니 병원비를 누가 내고 있는지 아세요? 아, 그건 익명 후원자가 계셔서.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남자가 낸 거라고요.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태식이 병원비까지 지불하고 있었다니 이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뿐만 아니에요. 어머니 침구도 새로 바꿔주고 매일 음식도 가져다 드리고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그런 거예요?
정미의 의심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복도 끝에서 태식이 나타났죠. 누구세요? 정미가 태식을 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식은 잠시 멈칫하더니 정미에게 다가갔죠. 정미 누나, 저 태식이에요. 태식이? 정미는 태식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말 태식이라면 내가 누군지 알 텐데, 누나는 정미 누나죠. 첫째 딸이고 결혼해서 아이 둘 낳고 그 정도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잖아요. 진짜 태식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태식은 잠시 망설이더니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병실벽에 걸린 사진과 똑같은 것이었죠. 이 사진, 제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누나도 기억하시죠?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찍은 사진. 정미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 사진은 분명히 진짜였거든요. 설령 당신이 태식이라고 해도 지금 와서 무슨 자격으로 어머니를 돌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지켜왔는데. 누나 말이 맞아요. 전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뭐요? 그냥 속죄하고 싶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미는 태식을 한참 바라보더니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더 이상 상처 주지 마세요. 그리고 병원 사람들한테도 패 끼치지 말고요. 태식이 떠난 후 영숙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태식이는 왜 안 와? 어디 갔을까? 그 사람 목소리가 태식이 같은데. 정미와 태식의 만남 이후 며칠간 병원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태식에 대한 수군거림이 늘어났고 그의 정체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져갔죠. 그 사람 정말 수상해. 은희가 간호사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김태식이라는 이름으로 좋지 않은 기사들이 나와요. 무슨 기사요? 수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사채업체 연루 의혹이랑 사기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물론 몇 년 전 기사들이긴 하지만 다른 간호사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태식에 대한 불안감이 병원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럼 정말 돈 때문에 나타난 건 아닐까요? 할머니한테 뭔가 노리는 게 있는 건 아니고. 아니에요. 오히려 본인이 병원비까지 내고 있잖아요. 그게 더 이상한 거죠.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간호사들의 걱정스러운 대화는 이어졌고 결국 이 이야기는 병원장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태식은 오늘도 어김없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간호사들의 시선이 차갑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영숙 할머니는 태식을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며칠 사이에 할머니와 태식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왔네요. 어제 가져다 준 죽 맛있었어요. 다행이네요. 오늘은 호박죽을 끓여왔어요. 태식이 보온병을 꺼내는데 갑자기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정미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정미는 평소보다 훨씬 격앙된 상태였죠. 당신 진짜 정체가 뭐예요? 태식이 놀라며 돌아보자 정미는 손에 든 신문 기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김태식, 사채업체 연루 의혹. 이런 기사가 왜 나와요? 태식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 것을 각오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알려질 줄은 몰랐거든요. 누나, 그건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정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영숙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셨습니다. 왜 싸워요? 왜 큰 소리 내요? 어머니, 괜찮아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태식이 할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정미의 추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피웠고 아버지는 그 스트레스로 돌아가셨어요. 태식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누나 말이 맞아요. 제가 저질렀던 일이 뭐예요? 정확히 말해보세요. 태식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의 아픈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제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잘못된 곳에서 빌렸죠. 사채였어요. 그래서요? 돈을 못 갚으니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감당할 수 없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가족들을 위협했죠. 정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때의 악몽 같던 시간들이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도망갔잖아요. 가족들 다 버리고. 맞아요. 전 겁쟁이였어요. 가족들이 더 위험해질까봐 그냥 도망쳤죠. 태식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배어 있었습니다. 도망가서 뭐 했어요? 20년 동안 뭐 하면서 살았다고 지금 와서 효자 노릇하는 거예요? 해외로 나가서 온갖 일을 다 했어요. 공사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돈을 벌면 빚부터 갚았죠. 빚을 갚았다고요? 네, 몇 년 전에 다 갚았어요.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요. 정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태식이 빚을 갚았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그럼 왜 그때 연락 안 했어요? 왜 지금에서야 나타난 거예요? 면목이 없었어요. 어떤 얼굴로 가족들 앞에 나서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한테 들었다고 했죠? 태식이 망설였습니다. 사실은 우연히 동네에서 정미를 본 것이었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엔 복잡했거든요. 그때 영숙 할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태식이가 왜 안 와? 그 애는 착한 애인데. 정미와 태식 모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태식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어딘가에서는 막내 아들을 그리워하고 계셨거든요. 어머니, 태식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미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당신이 진짜 태식이든 아니든 더 이상 어머니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우리가 20년 동안 지켜온 평화를 깨뜨리지 말라고요. 누나, 전 정말 나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정미의 단호한 말에 태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죠. 하지만 문을 열기 전에 뒤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누나, 전 정말 속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프신데 혼자 있는 게 너무 견딜 수 없었어요. 그런 마음이었다면 진작에 왔어야죠. 태식이 나간 후 영숙 할머니는 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리셨습니다. 태식이 또 나갔어. 또 어디 가는 거야? 이번엔 언제 올까? 정미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진짜 태식을 기다리고 계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미와의 격한 다툼 이후 태식은 사흘째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매일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오늘도 안 오네. 어디 갔을까? 할머니의 혼잣말을 들은 수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할머니가 태식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 누구를 기다리세요? 글쎄요. 매일 오던 사람이 있었는데 목소리가 참 좋았어요. 손도 따뜻하고. 수지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태식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진짜 나쁜 사람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그날 저녁 수진이 영숙 할머니 병실을 정리하던 중
침대 아래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봉투를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수지는 깜짝 놀랐죠. 벽에 걸린 가족 사진과 똑같은 사진이었는데 지워졌던 부분이 완전히 복원되어 있었거든요. 복원된 사진 속에는 어린 남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딘지 태식과 닮은 구석이 있었죠. 이 사진, 태식 씨가 놓고 간 건가? 수지는 사진 뒷면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태식이 초등학교 입학 마이너스 1979년 3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최근에 쓰인 듯한 다른 필체로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수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태식이 어머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 이 사진 보세요. 수진이 영숙 할머니에게 사진을 보여드리자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 이 사진. 어디서 났어요? 침대 아래에 떨어져 있었어요. 영숙 할머니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들여다보셨습니다. 특히 복원된 어린아이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죠. 태식이, 우리 태식이네. 이렇게 작았는데. 태식이를 기억하세요? 잘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아이가 소중한 아이라는 건 알 것 같아요. 가슴이 아파요. 할머니가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흐느끼시는 모습을 보며 수진도 눈물이 났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급하게 열리며 은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수진아, 큰일 났어. 왜 그래요? 경찰이 왔어. 김태식 씨 때문에. 수지는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영숙 할머니도 경찰이라는 말에 불안한 표정을 지으셨죠. 경찰이 왜요? 김태식 씨 관련해서 사기 혐의로 수배가 내려졌다고 해요. 과거 빚 문제가 다시 불거진 모양이에요. 수지는 손에 든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방금까지 태식을 이해하려고 했던 마음이 혼란스러워졌죠. 1층 로비에서는 경찰들이 병원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병원장도 나와서 상황을 파악하려 하고 있었죠. 김태식이라는 분이 이 병원에 출입한 것이 확실한가요? 네, 박영숙 할머니 보호자로 등록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분이 언제부터 출입했죠?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매일 오후에 와서 할머니를 돌봐드렸어요. 경찰관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수상한 행동을 보인 적은 없나요?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요, 오히려 병원비를 대신 내주기도 했어요. 경찰관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예상과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정미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경찰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던 모양이었죠. 경찰관님, 그 사람이 정말 우리 가족을 속인 건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 사기 관련 전과가 있고 현재 다른 사건으로 수배 중인 상황입니다. 다른 사건이요? 네, 최근에 투자 사기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피해자들이 김태식이라는 이름으로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정민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태식을 믿었던 자신이 바보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진짜 사기꾼이었던 거네요. 어머니한테 접근한 것도 뭔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고요. 아직 단정할 순 없습니다. 수사를 통해 확인해 봐야죠. 경찰들이 떠난 후 병원은 술렁거렸습니다. 태식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죠. 역시 수상했어.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다니까. 그런데 할머니한테는 정말 잘해줬는데. 그것도 다 연기였겠지 뭐.
간호사들의 대화를 들으며 수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태식이 남겨둔 사진이 들려 있었거든요. 3층 병실에서는 영숙 할머니가 사진을 보며 계속 흐느끼고 계셨습니다. 태식아, 어디 있니? 왜 또 사라졌니? 이번엔 정말 못 만나는 건 아니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절망감이 느껴졌죠. 할머니. 수진이 할머니 곁에 앉아 위로하려 했지만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 태식이 맞나요? 정말 우리 태식이가 온 건가요? 할머니. 목소리가 똑같았는데, 손도 똑같이 따뜻했는데, 그런데 왜 또 가버렸을까요? 영숙 할머니는 사진 속 어린 태식을 쓰다듬으며 계속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기억은 희미하지만 마음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그 아이를 기억하고 계셨거든요. 경찰이 떠난 후 이틀째 되는 날, 태식은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투자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연행된 것이죠. 이 소식은 곧바로 병원과 정미에게 전해졌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정미는 전화를 받으며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처음부터 믿으면 안 됐어. 하지만 영숙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태식이 오지 않는 사흘째 날부터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거든요. 태식이 어디 갔어요? 할머니는 하루 종일 이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할머니, 밥 드세요. 수진이 숟가락을 입에 가져다 드려도 할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죠. 태식이 안 왔는데 어떻게 밥을 먹어? 그 애가 가져다 준 죽이 맛있었는데. 수진은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치매 환자들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기억을 보이곤 하는데 영숙 할머니는 분명히 태식을 특별하게 기억하고 계셨거든요. 할머니, 그분은 이제 올 수 없어요. 왜요? 왜 올 수 없어요? 멀리 가셨어요. 멀리?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또 멀리 간 거예요? 이번엔 언제 돌아와요?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슬픔이 너무나 깊어 보였거든요. 그날 밤 영숙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태식이 남겨둔 사진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리셨죠. 이 아이, 분명히 아는 아이인데 왜 기억이 안 날까? 할머니는 사진 속 어린 태식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뭔가 떠오르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죠. 맞다. 이 아이. 울보였어. 형들이 놀리면 엄마 치마폭에 숨었지. 수진이 깜짝 놀라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치매 환자가 이렇게 구체적인 기억을 되찾는 일은 흔하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더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잘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아이가 소중한 아이라는 건 알겠어요. 가슴이 막 뛰어요. 할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죠. 보고 싶어요. 이 아이 보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의외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태식이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자백했다는 것이었죠. 경찰서에서 정미에게 온 전화였습니다. 김태식 씨가 투자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특이한 점이요? 본인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것이었고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도 사기는 사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김태식 씨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어머니에게만은 꼭 용서를 받고 싶다고요. 정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태식은 어머니 이야기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김태식 씨가 병원비로 낸 돈도
모두 정당하게 번 돈이라고 확인됐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이더군요. 이 말에 정민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태식이 정말로 돈 때문에 어머니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정민은 오랜만에 어머니 병실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태식의 사진을 보며 멍하니 앉아 계셨죠. 어머니, 누구세요? 할머니가 정미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정미예요, 딸. 아, 딸이 왔구나. 정미는 어머니 옆에 앉아 한참 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어머니, 태식이 기억나세요? 할머니의 눈이 갑자기 또렷해졌습니다. 태식이? 우리 태식이요? 네. 태식이는 어디 갔어요? 왜 안 와요? 태식이가 어떤 아이였어요? 할머니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아이였어요. 너무 착해서 걱정이 될 정도로 남한테 속기도 잘하고 하지만 마음이 따뜻한 아이였어요. 정민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는 치매에 걸렸지만 태식의 본질은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왜 그 아이가 안 오죠? 매일 오던 아이가. 어머니, 그 사람이 정말 태식이라고 생각하세요? 할머니는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목소리가 똑같았어요. 어린 시절 태식이 목소리랑요. 목소리는 변하지 않나 봐요. 이 말에 정민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태식을 알아보고 계셨던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손이 따뜻했어요. 태식이 손이 그랬거든요. 작을 때부터 손이 참 따뜻한 아이였어요. 정민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차가웠지만 태식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뜨거웠죠. 어머니, 태식이를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뭘 용서해요? 태식이가 나쁜 일을 했었거든요. 할머니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일을 했어도 우리 아이잖아요. 엄마가 아이를 안 용서하면 누가 용서해요? 그 순간 정민은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잊은 게 아니야. 할머니가 갑자기 중얼거리셨습니다. 너무 그리워서 마음이 먼저 기억했어. 정민은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죠. 태식이 진짜 막내 동생이라면, 그리고 정말로 뉘우치고 있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태식이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영숙 할머니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어 갔죠. 밥도 제대로 드시지 않고 밤마다 태식을 찾으며 잠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약이라도 드세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영숙 할머니는 고개만 저으셨습니다. 태식이가 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 애가 가져다 주는 죽이 아니면 안 먹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태식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계셨습니다. 그 사진이 유일한 위안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던 정민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가 진짜 태식을 그리워하고 계신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수진 간호사님, 태식, 그 사람이 정말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한다고 들었는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정민은 한참 고민하다가 결심을 내렸습니다. 직접 경찰서에 가서 태식을 만나보기로 한 것이죠. 경찰서 면회실에서 만난 태식은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더욱 야위어졌고 눈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죠. 누나,
태식이 정미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안 좋아요. 당신 때문에. 정미의 차가운 말에 태식은 더욱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가 밥도 안 드시고 밤마다 당신을 찾으면서 울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진짜 우리 태식이 맞나요? 태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누나, 기억나세요? 제가 6살 때 형들이 저를 놀려서 울었을 때 누나가 엿을 사주시면서 달래주셨던 거 말이에요. 정미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가족들만 아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어머니가 새 옷을 사주셨는데 너무 좋아서 밤에도 벗지 않으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정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식이 말하는 건 모두 진짜 기억들이었거든요. 그럼 당신이 정말 태식이라면 왜 이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누나, 전 정말 사람들을 속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사업이 잘 될 거라고 믿었고 투자해 주신 분들께 좋은 결과를 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잘못했죠. 태식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어머니를 찾아온 거예요? 부끄러웠어요. 20년 전에 저 때문에 가족이 고생했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싶어서. 하지만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정미는 한참 동안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어머니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세요. 정말요? 태식의 얼굴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네, 당신이 남겨둔 사진을 매일 보시면서요. 그리고 당신 목소리를 기억한다고 하세요. 태식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제가 보석으로 나갈 수 있다면 어머니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진짜 효도하고 싶어요. 보석 신청했다고 들었어요. 네, 변호사님이 도와주고 계세요. 제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다고. 정미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태식이 진짜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사흘 후 태식의 보석이 허가되었습니다. 조건부 석방이었지만 어머니를 뵐 수 있게 된 거죠. 태식이 병원에 나타났을 때 간호사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하지만 정미가 미리 상황을 설명해 뒀기 때문에 큰 소동은 없었죠. 할머니, 면회객이 오셨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영숙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태식을 보는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왔구나. 기다렸어. 태식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저 태식이에요. 막내 아들 태식이요. 영숙 할머니는 태식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태식의 뺨을 만지셨죠. 목소리. 정말 태식이 목소리네. 많이 늙었지만.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태식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고 싶어요. 어머니 아들로 살고 싶어요. 영숙 할머니는 태식을 뚫어지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죠. 넌 어디 다녀왔니? 밥은 먹었어? 그 평범한 어머니의 말에 태식은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기억은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이 아들의 온기를 알아본 것이었거든요.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태식이. 할머니가 태식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지만 어머니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죠. 병실 한쪽에서 지켜보던 정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제는 정말로 가족이 되어야겠다고 말이에요. 어머니, 앞으로 매일 올게요. 그리고 진짜 효도할게요. 매일 와도 돼? 정말로? 네, 매일 올게요. 약속드려요. 영숙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치매 때문에 기억은 흐려졌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다는 기쁨만큼은 분명했거든요. 태식이 돌아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매일 병원을 찾아 어머니를 돌봤죠. 하지만 영숙 할머니의 치매는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팥죽 끓여왔어요. 태식이 보온병을 꺼내며 다정하게 말했지만 할머니는 그를 낯선 사람 보듯 바라보셨습니다. 누구세요? 왜 자꾸 와요?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태식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태식은 포기하지 않았죠. 저 태식이에요, 어머니. 막내 아들이요. 태식이?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태식이가 누구지? 잘 모르겠네요. 태식은 실망스러웠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할머니 옆에 앉아 죽을 떠들였죠.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그런데 당신 누구세요? 그냥 어머니를 돌봐드리는 사람이에요. 태식은 더 이상 자신이 아들이라고 억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편안해하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수진이 병실에 들어와 이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태식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받곤 했죠. 태식 씨, 힘들지 않으세요? 할머니께서 매번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시는데. 괜찮아요. 어머니가 편안해 하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태식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조급해하거나 상처받는 모습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태식 씨의 이름은 기억 못 하시지만 다른 건 기억하세요. 다른 건 뭐요? 태식 씨 손을 항상 기억하세요. 매번 이 손 따뜻하다고 하시거든요. 태식은 할머니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그 손이지만 여전히 자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이었죠. 며칠 후 정미가 병실을 찾았습니다. 요즘 정미는 태식에 대한 마음이 많이 누그러진 상태였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영숙 할머니가 정미를 보며 물었습니다. 정미는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말이죠. 정미예요, 딸이에요. 아, 딸이구나. 예쁘네요. 정미는 슬프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적어도 어머니가 자신을 예쁘다고 해주셨으니까요. 태식아. 정미가 태식을 불렀습니다. 고마워. 뭐가요, 누나? 어머니 돌봐줘서. 그리고 돌아와줘서. 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나의 용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누나, 전 앞으로도 계속 어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기억하든 못하든 상관없이요. 그래, 우리 함께 돌보자. 남매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가을이 되었습니다. 영숙 할머니의 치매는 더욱 심해져서 이제는 말도 거의 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태식은 여전히 매일 찾아와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창문 좀 열어드릴까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멍하니 태식을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태식이 손을 내밀자 자연스럽게 그 손을 잡으셨죠. 당신 손, 따뜻하네요.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하시는 똑같은 말이었지만 태식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었죠. 네, 어머니. 항상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수진이 이 장면을 보며 간호사실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할머니께서 다른 건 다 잊으셔도 태식 씨 손만큼은
매번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온기는 기억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나 봐요. 은희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마음이 기억하는 거겠죠. 어느 저녁 태식이 병실을 나서려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세요? 네, 어머니. 내일 또 올게요. 내일도 와요? 네, 매일 올게요. 할머니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좋은 사람이네요. 매일 와주시는 분이라니. 태식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거든요. 복도에서 태식은 정미를 만났습니다. 누나, 전 정말 행복해요. 응? 갑자기 왜? 어머니가 저를 좋은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이름은 몰라도 괜찮아요. 어머니가 편안해 하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미는 태식의 성숙해진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태식아, 넌 진짜 좋은 사람이야. 어머니 말씀이 맞아. 고마워요, 누나. 겨울이 되어 첫눈이 내리던 날, 영숙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예쁘네요. 네, 정말 예뻐요. 태식이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매일 와주시는 게 고마워요.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당신이 오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태식은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 전 매일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에요. 어머니께서 매일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맞아주시니까요. 그래요? 그럼 좋네요. 할머니가 태식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이 손, 정말 따뜻해요. 마치 내 아들 손 같아요. 태식은 더 이상 자신이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감싸드렸죠. 네, 어머니. 항상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병실 창밖으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이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도 이제는 완전했습니다. 지워졌던 자리가 다시 채워진 것처럼 이 가족의 상처도 천천히 아물어가고 있었거든요.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기억은 잃어도 사랑은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